안녕하십니까, 이영돈 PD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수가 5만을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정확하고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월 20일 현재 세계보건기구 집계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만 5,613명, 사망자는 1048명이나 됩니다. 나라별로는 중국 3,248명, 이태리 3,405명, 이란 1,284명, 스페인 831명, 프랑스 372명, 미국이 218명, 그리고 우리나라는 94명입니다. 사망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첫 사망자는 2월 20일 경상북도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의 지침에 따라 시신을 누출 방지 방수용 백에 담아 봉인한 후 별도의 이송 침대를 사용해 화장장으로 이송해서 화장했습니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로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그 근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입니다. 고시를 보면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두 화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빠르게 화장을 해버리는 이유는 감염 위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죽은 사람으로부터도 감염이 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셔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무생물 같은 존재입니다. 무생물.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숙주의 단백질에 기생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법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겁니다. 직접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물체에 묻어 있다가 손을 통해 옮겨가는 겁니다. 보통 바이러스는 숙주인 인간이 죽은 후 수시간 후면 죽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일주일까지 살아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에이즈나 홍역은 더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숙주와 함께 죽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바이러스를 옮길까요? 옮길 수는 있을까요? 돌아가신 분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세계보건기구가 3월 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전 세계 유행병으로 선언을 했지만 그 전부터 사망자가 나온 나라들은 장례를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과학이 우리보다는 발달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당연히 장례업체를 대표하는 전미장례협회와 질병관리본부인 CDC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는 유족이 정하게 한다. 그러나 조문객들이 시신을 만지지는 않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과 같은 방에 있다고 해서 감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례식장의 방문객 수를 제한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시로 10명으로 제한을 하고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중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과 조문객의 사이를 인사를 할 때 6피트 즉 1.8m 이상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도록 한 겁니다. 2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미 제향군인의 묘지도 코로나19 사망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3,5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는 일부 지역의 묘지가 수용 능력을 넘어섰고 정부에서 장례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시신으로부터의 감염 위험 때문이 아니라 조문객들의 밀집 때문에 장례식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선진국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으로부터의 감염이 문제가 아니라 장례식에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감염이 될까봐 염려를 한다는 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방에 시신과 조문객이 같이 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신 자체로부터의 감염 우려 때문에 유가족의 마지막 이별 의식 등을 못하게 한다는 점이 이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서둘러서 병원에서 화장장으로 이송해 화장해버리는 절차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후 기준에 맞는 절차를 거쳐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른 다음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미국 CDC나 세계보건기구도 같은 생각입니다. 초기에 급하게 서둘러 예방 차원에서 이런 장례 절차를 고시했더라도 이제 차분히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장례 절차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의사 안철수가 전한 부부가 다 확진을 받고 남편이 사망한 후 장례도 치르지 못한 비극적인 사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한 아주머니 환자분께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더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숨쉬는 건 불편하지 않으신지, 통증은 없는지 등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제 제 남편이 죽었어요. 같은 병에 걸린 후 서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계속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체를 파장해버리면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부도 국민도 좀 더 차분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마음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기운내서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보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기운내십시오. 여러분께 고개 숙여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